안녕하십니까. 명동부동산의 공인중개사 김용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로 중개 대상물을 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상가 권리금을 임대차를 통해서 전 임차인에게 금액의 과다 지급을 해서 흔히 쉬운 얘기로 쪽박을 찬다거나 거덜이 나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기신 분이 주위에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임대차 할 때 중개인이 중개해준 상가의 상가 권리금이 적정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임차인은 임차료는 대상물 상가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눈에 뭐가 씌었는지 너무 좋게 보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상가 권리금의 산출 근거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서 금전을 수수하기 때문인 요인이 많습니다. 사실 상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본인이 사정에 있어서 상가를 계약갱신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 말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권한보다도 금액의 과다에 있습니다. 어느 상가의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이 가게를 3억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갈 때도 최소한 3억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들어가면 더 좋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건 사장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 상가 권리금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을 합한 기대치의 금액을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가 권리금이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상가 권리금 산출 계산서라는 서류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동산 중개인들이 책정하는 권리금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임차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얼마다고 제시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그거를 수긍을 해서 지급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영업 권리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재산이든 남의 재산이든 전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서류가 아직 명백하게 작성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장사를 많이 한 사람은 촉이 발달돼서 그 촉으로 상가 권리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촉이 과연 전부 맞을까요? 가상 맞는다 하더라도 상가 권리금은 경기의 흐름을 또 많이 탑니다. 호황기에는 상가 권리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불경기에는 상가 권리금이 지나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 권리금의 변동을 그 누구 보고 결정을 해서 향후에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상가 권리금의 예상 금액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기준을 삼는 게 내가 들어올 때 얼마의 상가 권리금을 줬습니까? 나갈 때도 얼마의 상가 권리금을 받아야겠다고 기존의 임차인이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다 또 재밌는 것 말입니다. 들어올 때 아까 예를 들은 3억을 얘기했지만 내가 들어와서 먼저보다 장사가 더 잘 되고 거래처도 늘었고 손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용을 많이 쌓아서 권리금을 더 받아야겠다고 보통 주장하는 게 기존의 임차인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임차인은 나름대로의 장사, 영업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보는 안목으로서 그 권리금의 적정 여부를 중개인과 따져봅니다. 또 거기에 중개인은 그 가게를 몇 년 동안 보아왔거나 또는 주변의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건물주에게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들어서 나름대로의 권리금의 적정 여부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린 게 과연 과학적일까요? 아니면 비과학적으로 근거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일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을 최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보장은 어떠한 권리, 권한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지 금액에 보장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을 주시거나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저울의 형평의 추 마냥 정확하게 쌍방이 타협된 시점에서 금액이 산출될 때만 평행을 이룹니다. 아무리 상가 권리금을 기존의 임차인이 많이 책정을 했어도 신규 임차인이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지 않으면 흔히 얘기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상가에 대한 계약 기간이 거의 다가오고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존의 임차인은
건물주 상가 주인에게 계약을 더 갱신하겠다든가 아니면 몇 달만 더 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권리금 금액을 조정해서 중개인에게 새로운 금액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임차인들이 나타났을 때 이분이 예전엔 아까 말씀드린 보기에 3억을 지급했는데 이분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받으려다 보니까 경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냥 기존에 3억만 받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규 임차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신규 임차인은 중개인과 같이 그 점포를 몇 차례 보고 또 주위 점포를 보고 자신의 경험 측상 금액의 인정 여부를 따져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상가 권리금의 흥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의 얘기대로 밀당을 하는 거죠. 중개인들이 기존 임차인에게는 좀 가격 좀 조정해달라. 신규 임차인에게는 이 권리금은 합당한 거니까 인정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상가에 대한 중개에 있어서 권리금 조정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실전에 있어서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또는 서로의 이해관계 차이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약간의 사기라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복잡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상가 권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임차에 대한 인테리어 또는 위치, 영업상의 이점 등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서로 임대료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하는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의 기한이라든가 기회는 새로운 법에서 많이 보장되고 보호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산출 근거라든가 중개인의 현란한 말솜씨에 당하지 말고 새로 신규 임차인께서 냉철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임차 목적물을 계약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적정한 상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모해서 그 상가를 임차한
사장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 순환을 원활히 하여야만 이 사회도 잘 되고 경제 부흥이 되는 길이 아닐까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무리한 억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견이나 질문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